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그 말이 터져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숨을 쉬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자꾸 어머니라고 해요? 그녀의 눈은 분명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무릎을 꿇은 여자는 마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간절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간절함이 향하고 있는 곳은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누군가였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한 페이지를 찾아주신 분들,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저에게 계속 어머니라고 해요? 75세 김복순 할머니가 병실 구석으로 몸을 움츠리며 소리쳤습니다. 흰머리가 흐트러진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앞에 서 있는 중년 여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눈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얇은 병원복을 입은 몸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선이요. 30년 전에 집을 나간 딸 미선이요. 정미선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49세의 미선은 색이 바랜 재킷을 입고 낡은 핸드백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용기를 내서 찾아온 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딸, 제게 딸은 없어요. 딸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복순 할머니의 날카로운 외침이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복도에 있던 간병인들과 다른 환자 가족들이 무슨 일인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나온 죽었다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양보호사 박예순이 숨을 헐떡이며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50세의 예순은 이곳에서 15년째 일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깔끔한 분홍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계속 어머니라고 해요. 무서워요. 복순 할머니가 애순의 뒤로 숨으며 미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라고 우기니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발,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저 정말 어머니 딸이에요. 미선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딸은 오래전에 죽었다고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해서 저를 괴롭히세요? 복순 할머니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무릎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차가운 병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죽었다고 하세요? 저 살아있어요. 여기 있어요. 미선의 절규가 병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애순이 당황해서 급히 미선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우선 밖으로 나가요. 애순이 미선의 팔을 잡아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에서 애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복순 할머니의 따님이세요? 네, 30년 전에 집을 나간 딸입니다.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신 사실을 모르고 계셨군요. 치매요? 미선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3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어요. 현재는 중기 치매로 최근 기억뿐만 아니라 오래된 기억도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애순의 차분한 설명에 미선이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럼 영영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순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이 희망 섞인 눈빛으로 애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치매 환자분들도 감정적 기억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유대감은 마지막까지 남는다고 해요. 애순의 말에 미선의 눈에는 작은 희망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다가가세요. 할머니가 행복했던 순간의 감정을 되살려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날 저녁 미선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변한 방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미선은 식탁에 앉아 어머니와의 마지막 날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1984년 3월 19세 미선은 첫사랑 김진우와의 결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2년 선배로 대학생이었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복수는 딸의 연애를 알고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 남자는 절대 안 돼. 집안도 변변치 않고 미래도 불확실한 놈이야. 어머니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정신 차려, 미선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19세 미선에게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행복 따위는 신경 안 쓰시는군요. 뭐라고? 내 행복을 위해서 반대하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어머니는 체면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날 밤 미선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산부인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께 말하지? 하지만 어머니의 극렬한 반대를 본 미선은 임신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더 큰일 날 거야. 고민 끝에 미선은 진우와 함께 부산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을 살겠어요. 더 이상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딸로 살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것이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호두과자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요양원 로비는 조용했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201호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누구세요? 어제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온 사람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복순 할머니는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저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미선이라고 해요. 미선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미선이라고요? 이름이 참 예뻐요. 복순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과자 가져왔는데 드실래요? 미선이 호두과자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호두과자네요. 좋아해요. 복순 할머니가 과자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맛, 어디서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촉촉해졌습니다. 어디서 드셔보셨는지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먹으면서 눈물이 나지? 복순 할머니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혹시 이 과자를 누군가와 함께 드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당신을 보면 자꾸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미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미선은 매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매번 복순 할머니는 미선을 처음 보는 사람으로 대했지만 조금씩 친근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저를 보고 싶다고요? 참 신기한 분이네요. 복순 할머니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선에게는 그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선은 특별한 용기를 내어 30년 만에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새 주인이 미선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이전 주인분이 남겨두고 간 물건들이 다락방에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다락방은 좁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어머니의 물건들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일기장, 옛 사진들, 그리고 미선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4년 3월 15일. 미선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되었다. 매일 밤 잠이 오지 않는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그 남자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 미선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1984년 4월 2일. 미선이 소식이 전혀 없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무슨 위험한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너무 걱정되어서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1984년 6월 10일. 오늘 진우 어머니를 우연히 만났다. 미선이가 임신했었다고 하시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내가 뭘 한 거지? 내 손자를 베고 있었는데 내가 쫓아낸 거였나? 어떻게 이럴 수가. 미선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뒤늦게 진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1984년 8월 20일. 미선아, 엄마가 잘못했다. 너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수소문해 봤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제발 무사하기만 해다오. 엄마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1985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지만 미선이는 여전히 소식이 없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 미선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99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미선이 생각만 난다. 엄마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든 상관없어. 그냥 건강하기만 해다오.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2000년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미선이한테서 연락이 올까 했지만 역시 없었다. 내 손자는 지금 몇 살이 되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2010년 3월 25일. 미선이가 떠난 지 벌써 26년이 되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선아, 엄마가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미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15년 1월 12일.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의사가 기억이 점점 사라질 거라고 했다. 이제 정말로 미선이를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미선아, 엄마가 기억을 잃기 전에 꼭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고,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다. 미선은 일기장을 가슴에 꽉 안고
다락방에서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눈물로 지내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선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일기장과 옛 사진들, 그리고 어린 시절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을 들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온 미선이에요. 미선이요? 아, 그러고 보니 어제도 누군가 왔었나 보네요. 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미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제보다는 덜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것 같은데 한번 보실래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일기장을 받아들고 펼쳐보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글씨, 제 글씨 같은데요?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쓰신 거겠네요. 그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복순 할머니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미선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와요. 미선이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미선이요? 복순 할머니가 그 이름을 읽으며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왜 이 이름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 할머니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미선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순 할머니가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미선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신기해요.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질까요? 미선의 가슴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미선은 매일 다른 추억의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의 옛 반지,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셨던 토끼 인형. 특히 토끼 인형을 보았을 때 복순 할머니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인형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누구였을까? 아주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요. 복순 할머니가 인형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게 되지? 이상해요. 어느 날 오후 미선은 복순 할머니와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쬐고 있었고 노란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꽃이 참 예뻐요. 네, 할머니와 함께 보니까 더 예뻐요. 저와 함께 있으면 좋다고요? 복순 할머니가 신기해했습니다. 네, 할머니는 제게 정말 특별한 분이거든요. 특별한 분이라고요? 왜요? 그냥 할머니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때였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갑자기 미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혹시? 할머니의 눈빛이 이전과 달리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뭔가 기억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미선아? 미선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어머니? 미선아, 정말 너니? 엄마가 너를 못 알아봤구나. 복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완전히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서 서로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30년 동안 원망만 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내 마음도 몰라주고 무작정 반대만 했어. 복순 할머니가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선아, 아기는 어떻게 됐니? 엄마 손자는? 복순 할머니의 질문에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어요. 이제 30살이 되었어요. 30살? 우리 손자가? 네, 의사가 되었어요. 부산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복순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의사라고? 우리 손자가 의사? 네, 어머니. 손자가 어머니를 정말 보고 싶어 해요. 정말? 손자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그 순간 복순 할머니의 표정이 다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누구 얘기예요? 기억이 다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미선은 부산에 있는 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엄마야. 어머니, 할머니는 어떠세요? 30세의 진호는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따뜻한 성격에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치매가 심해서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휴가 내고 올라갈게요. 정말? 네, 외할머니를 꼭 뵙고 싶어요. 이틀 후, 진호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키 180cm의 훤칠한 청년이 정장 차림으로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미선이 아들의 손을 잡고 복순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진호가 정중히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진호를 보자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청년이 왜 이렇게 낯이 익지? 할머니가 진호를 위아래로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할머니의 손자예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자라고요? 제게 손자가 있었나요? 복순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외할머니의 손자 김진호입니다. 진호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손자, 정말 내 손자? 복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혈육에 대한 본능적인 감정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호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복순 할머니가 진호를 꽉 안았습니다. 손자, 내 손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라고? 우리 손자가 의사? 복순 할머니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네, 아이들이 아플 때 고쳐주는 소아과 의사예요. 그럼 할머니가 아플 때도 고쳐줄 수 있어? 당연하죠. 할머니가 아프시면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진호의 말에 복순 할머니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치매라는 병도 가릴 수 없는 순수한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요양원 정원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세부적인 기억은 못하셨지만 이 두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만은 느끼고 계셨습니다. 미선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그냥 당신들이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복순 할머니의 순수한 말에 미선과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호는 부산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부산에 가봐야 해요. 부산이요? 멀리 가시는군요. 네, 하지만 자주 올게요. 약속해요. 약속이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보고 싶을 거거든요. 진호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도 미선은 매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미선을 처음 보는 사람으로 대하셨지만 점점 편안해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참 성실하시네요. 할머니가 좋아서요. 저를 좋아한다고요? 왜요? 할머니를 보면 어떤 분이 생각나요? 어떤 분이요? 아주 소중했던 분이요.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순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옆에 앉자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선 씨, 저에게 가족이 있었을까요? 미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가끔 꿈을 꿔요. 어린 여자아이가 나와서 엄마라고 부르는 꿈을요.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예쁜 아이였어요. 그리고 참 고집이 셌어요. 미선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성격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해요. 분명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복순 할머니가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 같아요. 저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면 그 아이가 생각나요. 미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미선은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요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순 할머니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애순이 체온계로 열을 재어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병원으로 모셔야겠어요. 응급차가 요양원 앞에 도착했고 미선은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되세요? 응급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였으니까요. 가족이세요? 네, 가족입니다. 미선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진료 결과 폐렴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며칠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미선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에서 미선은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열 때문에 잠꼬대를 했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어디 있니? 엄마가 미안해. 용서해다오. 잠든 어머니가 계속 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의식은 잃었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딸을 그리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미선이가 여기 있어요. 미선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용서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용서해요. 사흘 후 복순 할머니의 열이 떨어지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뜬 할머니는 미선을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또다시 기억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사람이에요. 돌봐준다고요? 왜요? 할머니가 소중한 분이시거든요. 복순 할머니가 미선의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당신 손이 참 따뜻하네요. 어머니 손 같아요. 미선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할머니 손도 따뜻해요. 퇴원 후 요양원으로 돌아온 복순 할머니는 이전보다 더 약해져 보였습니다. 미선은 더욱 세심하게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안을 도와드리고 식사할 때 옆에서 수저를 잡아드리고 저녁에는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순 할머니가 미선에게 물었습니다. 미선 씨는 왜 저를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요. 저를 좋아한다고요? 신기해요. 할머니, 혹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미선의 질문에 복순 할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랑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참 좋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평온해져요. 미선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의 감정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복순 할머니에게 다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미선이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드리려 했지만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어요. 왜요? 맛있게 만든 건데. 배고프지 않아요. 복순 할머니가 식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말수도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지내셨습니다. 애순이 미선을 따로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치매가 더 진행된 것 같아요. 이제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며칠 후 복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미선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선의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어머니를 찾았는데 이렇게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지만 미선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선이에요. 어머니 딸이에요. 미선이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셨는지, 왜 제 사랑을 반대하셨는지 몰랐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알았어요. 어머니도 저만큼 아프셨다는 것을요. 어머니 일기장을 읽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셨는지,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다 알았어요. 미선이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선. 매우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어머니. 미선이 감격해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잠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복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이 복순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6시, 복순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선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천국에서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장례식 날 진호가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할머니들과 직원들이 모두 와서 복순 할머니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생전에 미선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애순이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못하셨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그리워하고 계셨나 봐요. 다른 할머니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복순이가 매일 미선이 하면서 그 이름만 중얼거렸어요. 우리도 미선 씨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어떤 날은 미선이를 찾는다고 울기도 하셨어요.
미선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딸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계셨다는 것을. 장례를 마친 후 미선과 진호는 어머니가 묻힌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푸른 언덕 위에 자리한 묘소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진호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사랑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치료하겠습니다. 미선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30년 늦었지만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잊으셔도 마음속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6개월 후 미선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요양원을 찾아가 다른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미선이에요. 미선의 따뜻한 인사에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선 씨가 오니까 할머니들이 다 좋아하세요. 애순이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들이 좋아요. 우리 어머니 같아서요. 어느 날 새로 입원한 치매 할머니가 미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딸 같아 보여서 좋네요. 그 말에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어머니 같아서 좋아요. 정말요? 그럼 가끔 와서 얘기해 줄래요? 물론이죠. 미선은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제든 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애순이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미선님, 복순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니까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흐른 후 미선은 작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던 중 한 할머니가 갑자기 미선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딸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할머니 따님요? 네, 우리 딸도 당신처럼 착했거든요. 그 할머니도 치매 환자셨지만 미선의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으며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짧은 시간이 미선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했지만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함께 있는 순간순간이 모두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노란 코스모스를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따뜻한 저녁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어요. 미선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영원히.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이며 미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딸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미선은 일어서서 묘소에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할머니들 돌보러 갈게요. 어머니가 받지 못한 사랑을 대신 드릴게요.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와의 30년 만의 재회는 짧았지만 그 안에서 배운 사랑은 평생 간직할 보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녀의 마지막 화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정한 효도란 기억을 되찾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드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족 간의 오래된 상처와 오해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신가요? 용서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